안녕하세요. 저는 UX 리서처 김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제가 맡은 장은 UX 텍스트 패턴 적용하기라고 돼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약간 11가지의 타이틀을 기준으로 어떤 식의 패턴들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종료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각자 서비스에 따라서 이 좀 적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각 버튼이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텍스트 패턴에 대해서 서비스에 맞춰서 조금 일관되게 각자 좀 정리를 하고 서비스 전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UX 텍스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3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긴 했던데, 보통 좀 통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텍스트 패턴을 가지고 확장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만의 참고할 수 있는 UX 텍스트 패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 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총 11가지 타이틀부터 에러 메시지까지 어떻게 텍스트 패턴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사용자한테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계속 드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 11가지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책 베이스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 패턴 첫 번째 타이틀에 대한 건데, 타이틀은 직접적이고 여기서 명료한 맥락과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보통 타이틀로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맥락을 이제 잘 전달하는 게 사실은 이 서비스에 대한 정체성이나 브랜드를 잘 전달하는 거라서 가장 바람직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했어요. 브랜드를 기준으로 이제 브랜드 네임을 하는 거나, 거기서 이제 어떤 컨텐츠 주제로 만약 그걸 좀 강조할 경우 컨텐츠 네임을 하거나, 뭔가 한 가지 일관된 걸로 컨텐츠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전체를 아우러서 이제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일단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딱 한 가지가 명확한 그런 맥락이 있는 부분에서는 단일 항목을 갖다가 타이틀로 정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네임 같은 경우는 더 스터전 클럽이라는 어플을 예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플의 성격이 그대로 이름으로 붙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에피라는 서비스에서 어떤 챌린지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블러스터였던 것 같은데, 이 블러스터 챌린지 자체를 갖다가 컨텐츠 네이밍으로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의 계정의 대시보드를 갖다가 사용자를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타이틀 붙이기 애매해서 전반적으로 당신의 모습이라는 식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금 지불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요금 지불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하나의 사용자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요금 지불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버튼 링크 기타 명령 관련된 건데요. 보통 액션에 대한 얘기들을 위해서 저희가 버튼을 쓰고 어떤 링크로 타고 들어가게 하거나 명령을 하는 거라서 사용자의 경험을 갖다가 유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워딩들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사실 서비스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지시형으로 쓰는 것도 있고 명사형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좀 친절하게 뭐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버튼 아예 풀어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서는 일단 UX 텍스트 자체를 지시형이나 명사형으로 사용하라고 돼 있긴 한데, 이거는 서비스 따라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각자 서비스랑 상관없이 좀 공통적으로 반영하기에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마지막 2문장인데, 버튼 노출되는 순서는 저희가 보통 디폴트 값을 뭘로 둘까를 굉장히 고민하듯이 버튼도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제일 먼저 했으면 하는, 아니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버튼 순서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 그 페이지 들어가서 기대하는 행동에 대한 타이틀로 노출될 경우 그 타이틀과 실제 액션을 해야 되는 버튼 자체가 매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 내가 뭘 하려고 들어왔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치될 경우에는 사용자도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좀 지켜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시는 UX 라이팅이 뭐 지시형으로 됐으면 좋다 해서 이제 지시형의 지불 방법이란 버튼에다가 이렇게 UX를 지시형으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불 금액도 지시형으로 작성했다는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메뉴명을 갖다가 이제 명사형으로 저장 목록, 친구, 설정, 도움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어떤 걸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작성한 거를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의 타이틀과 실제 하는 행동이 일치할 경우에는 좀 효과적으로 행동을 유도하고 사용자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페이지가 계정을 만드세요라는 목적과 여기서 기대하는 행동에 대한 타이틀을 붙인 것처럼 버튼도 실제로 계정 만들기라는 버튼 네이밍이 붙어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에 대한 건데요. 설명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이틀이랑 버튼만 가지고 뭔가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도 예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린 법적 고지를 했기 때문에 너가 그거 까먹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런 예시도 좀 있긴 있었어요. 어쨌거나 특히 이제 셀폰에서는 너무 워디하면은 사용자들이 다 읽지도 않고 이제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팁에 작성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제가 이게 사실 스캔을 해가지고 여기 N이랑 샘 판다 이분 이게 원래는 읽은 걸로 컬러링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다 허옇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쟤는 읽혀 있는 부분이고 밑에 뭐 멤버십 위원회랑 다이애나 이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맨 밑에 너가 이거를 읽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워질 거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메시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받았을 때 이게 외부에 유출될 수도 있고 약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되게 안전하다라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 설명이 없었다면 이 메시지 자체만 가지고 이거 영원히 남아있나? 삭제 안 되나? 아니면 이게 안전한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저 설명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워디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들만 전달을 하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저 첫 번째 no, 가지, 뭐 주사, 뭐 폭탄 이런 etc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정말 다 잘 이해할까?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설명해 놓은 거는 성과 약물과 관련된 폭력적인 내용이 허용하지 않음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것보다는 조금 더 워드를 이용해서 다채롭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반면에 원 챌린지 원 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나름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투표랑 결정은 최종적이다라는 것도 이것도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 앱이란 서비스를 안 써봐서 저기서 통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채팅할 때 축약형을 서로 내부에서 이제 유저들끼리 사용한다면 저게 통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텐데, 만약 처음 온보딩한 유저 같은 경우는 되게 낯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 생각이 들었고, 밑에 이제 모든 규칙 동의는 이것도 거기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밝혔고 너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동의했는데 뭐 나중에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적 이슈가 생겼을 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써놓고 너가 동의했으니까 법적 책임이 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됐을 때는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엔 너무 다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는 워닝이 잘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좀 간편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페이지에서 저희가 가격 탑승권을 선택할 때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할인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일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일반 요금이나 할인 요금을 갖다가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여기서 풀어놓지 말고 일단은 일반 요금에 대한 것들 노출하고, 단 이제 만약 할인 요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실제로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사실은 이 페이지에서의 목적에 맞게 뭔가 이해도 되고 전달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이용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 페이지에 되게 다양한 정보를 많이 넣고 싶긴 한데 그 페이지에서 소위 저희가 보통 잡투비던이라고 그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과 텍스트만 제공하는 게 사용자한테 다른 액션도 가능하구나라는 혼란을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백 상태인 것 같은데요. 공백 상태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 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공백을 만들어 놔서 너가 뭘 하면 이 공백이 채워질 거다. 그러니까 뭘 해라라는 영역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백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을 X를 하려면 Y를 하세요라는 걸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X라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떤 Y라는 걸 액션을 해야 돼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예시가 있으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X 멤버십에 접속을 하려면 Y 로그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공백에 원래는 멤버십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고 싶고 보고 싶다면 너는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는 공백 상태에다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너가 플레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백이다. 그러니까 목록을 보고 싶다면 이거를 이용하고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백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만약 이런 거 전혀 없이 내가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해서 비어 있기만 한다면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비어 있지? 에러인가? 문제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상태인지에 대한 안내와 그래서 넌 뭘 해야 되는지의 액션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로를 저장하려면 이런 기능을 이용하려면 너는 저장이라는 걸 눌러야 돼요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백 상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요즘 많이들 좋아하는 게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걸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실제로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그 행동 데이터베이스로 추천을 한다고 하지만 처음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이벤트가 발생할 상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천이라고 콘텐츠가 뿌려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고민을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를 공백으로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일단 아무 랜덤 콘텐츠를 뿌리는 게 좋을지 이런 걸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고민이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워두기는 싫어하고 근데 막상 아무 콘텐츠나 뿌려놓으면은 되게 똑똑한 사용자들은 나 여기 서비스 아무것도 써본 적이 없는데 뭘 기준으로 뿌린 거냐 여기 AI가 맞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온보딩 할 때 약간 선호도나 취향이나 퀴즈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받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개인정보다 보니까 얼만큼 받아도 될지 어떤 게 좀 싫어하지 않을지 거기서 이제 이탈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이 영역을 보니 제 고민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라벨에 대한 건데요. 라벨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한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저희가 좀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라벨로 넣는 것들이 항목, 목록, 상태, 과정, 양, 단위 막 이렇게 써놓으면 대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예시로 보면 되게 간단한 거여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 토스 같은 경우 주식 쪽이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사실 주식이 기존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용어일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그 걔네만의 그 특수 용어가 아니라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명사나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는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라벨 같은 경우도 그 영역에서 오래 골수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날짜 같은 경우도 라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회비라는 이런 타이틀, 그 항목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솔직히 회비, 이벤트비, 뭐 식비 이런 것들이 다 항목 라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 같은 경우가 금액 라벨, 그다음에 이게 무료다. 이런 텍스트는 텍스트 라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대체 이거를 왜 예시로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라벨이라고 합니다. 이 라벨 영역 자체가 되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댓글, 구매, 좋아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차례대로가 각각 이런 라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위에 이제 숫자들, 이 횟수에 대한 것들이 이제 라벨이고, 플레이어명, 바이, 재미둑스, 그 다음에 챌린지명, for 블러스터, 그 다음에 우승을 해서 금액 얼마 받았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다 라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단계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상태인지 스테이터스를 이제 표현할 때도 이제 단어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단계를 나타내는 라벨이라고 합니다.
라벨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서 단어를 잘 쓰면 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토글로 쓰는 게 나은 건지 체크박스가 나을지 이런 행동이랑 사용자가 생각하는 그 멘탈 모델이랑 매칭시키지 않아서 체크박스 보던 토글을 해야 되는 영역을 막 체크박스로 하는 경우 막 이런 식으로 믹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주의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게 체크가 됐다 안 됐다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여기 없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런 사용자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맞춤 범위랑 상태를 알려주는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규 메시지 온오프 같은 경우가 이제 토글 온오프 스위치고 여기서 온은 신규 메시지를 받겠다, 오프는 받지 않겠다. 그다음에 오늘 이벤트에서 표시되어 있으면 이제 예고, 그다음에 오늘 이벤트를 그럼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오늘 이벤트를 받다가 받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거는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거에서 굳이 안 하는데 밑에 이제 슬라이드 조절 장치 범위와 단위를 표시해서 이제 시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슬라이드로 이제 조절해서 너는 컨트롤을 이 범위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선택되어 있는 게 너가 선택한 그 시간과 AM이냐 PM이냐 이거를 갖다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능한데 좀 더 피리어드가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이걸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데 내가 7시부터 오후 7시로 했는지 잘 몰라서 어쨌거나 슬라이드 조정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컨트롤에 대한 예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입력 필드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비어있는 입력 필드에다가 어떤 식으로 작성해 달라 아니면은 가끔은 예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가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라는 예시로 오히려 역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를 넣을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은 형태를 넣을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는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시대로 쓰면 이제 예시대로 작성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그게 좀 더 사용성이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떤 케이스는 그런 이제 안 되는 케이스가 작성되어 있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그거는 컨텍스트랑 서비스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보안 정보 숨기기 위한 별표로 이제 텍스트 입력 필드가 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오히려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안내 지침을 이제 써놨고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내 지침보다는 이건 굉장히 어렵죠. 만약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패스워드 안 적혀 있고 상자만 띡 있으면 사실 뭘 넣어야 될지 전혀 모를 텐데 이렇게 좀 집어넣어서 내가 뭘 써야 되는 영역인지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관련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말칭이랑 이 UI는 사실 좋지 않은 UI죠. 보통은 이 입력 영역에 타이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야 쓰는 중에 이제 내가 뭘 쓰고 있었지가 잊혀지지 않을 텐데 이 이메일 쓰고 있다가 그 영역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저 영역이 어떤 입력 영역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UI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UI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넣으세요라고 미리 입력이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전환 테스트. 이거는 보통 상태가 액션 버튼을 누르거나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시스템 백단에서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때 로딩 중이다든지 너가 원한 걸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전환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다를 좀 안심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텍스트가 대부분인데요. 더 스터전 클럽의 예시인데 이제 지불 방법을 변경을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불 방법을 변경 중이라고 이제 텍스트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불 정보 변경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곧 끝날 거다라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FPA인데 뭔가 요청을 했고 그걸 준비 중인데 되돌릴 수 없다. 라는 그 텍스트를 이제 넣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가 왜 기대감이 고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기대감이 고조라고 표현을 해놔서 이게 번역에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감이 고조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도 사용자가 33번 도로의 지도를 찾고자 했겠죠. 뭔가 액션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33번 도로의 지도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로딩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아 지금 찾고 있구나. 곧 내가 원하는 33번 도로의 지도가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확정 메시지인데요. 그냥 내가 어떤 요청을 했고 아까 전환 메시지가 돌아가고 나면 뭐가 액션이 이제 완료가 됐을 때 제대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중간 상태에서
내가 하던 액션을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멈췄을 때, 특히 이제 저희가 작성했을 때 글을 작성하다가 그 행동을 멈췄을 때 임시 저장이 되는 이런 것도 확정 메시지라고 이제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모바일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옛날에 워드나 이런 PPT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저장을 하지 않고 임시 저장이 되고 있는 걸 모르면 직접적으로 계속 저장 체크를 했어요.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어떤 작업을 하다가 잠깐 멈추면 요즘은 잘 알아서 임시 저장됐다, 뭐 그런 표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확장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제 콘텐츠, 이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잘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제출 완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노출이 되었고 너의 액션이 잘 종료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전송을 하고 나서 전송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만 뜰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갖다 사용자가 직접 닫기 버튼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했다를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인지를 명확하게 시키고 확정을 딱 종료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너무 빈번하게 쓰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이렇게 계속 쓰면 알다시피 팝업 무조건 닫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거에서 이렇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 곳에서만 이런 걸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 같은 경우는 알림이 가장 어렵죠. 알림이 사람들이 알림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많이 알림을 꺼 놓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알림에 대한 거가 있었는데 보통 알림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림의 타이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알림에 대한 설명이 조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경우에는 잘 후킹할 수 있게 라이팅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작성했지만 너무 이거 빈번한 알림이 할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예 알림을 꺼 버리니까 저희가 알림을 아무리 넣어도 이제 보지가 않아서 이제 이것도 참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더 스터전 클럽에서는 타이틀이 "신규 메시지 왔다."라는 이런 타이틀과 함께 이 신규 메시지가 간략하게 "어떤 거다."라고 "클럽 보안 사항에 대한 거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게 나한테 중요한 새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알림을 직접 확인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알림에 대해서 패스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텍스트들이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피라는 곳에서 새로운 챌린지가 노출됐을 때 에피는 저 이모지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겠죠. 저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 말인지 몰라서 패스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도 버스 경로랑 방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만약 입력을 해 놨을 경우 인제 그게 필요할 때 알림을 이렇게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만약 대체 가능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엔 들어와서 인제 "좀 봐라." 막 이렇게 "탭으로 눌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어 있어요. 자 알림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프로덕에서 많이 컨트롤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이틀과 설명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인제 굳이 진입까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패스할 만한 알림인지 아니면 좀 들어가서 봐야 될 알림인지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알림일 경우에는 urgent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텍스트를 잘 써야 된다. 아까는 되게 에피처럼 뭔 말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근데 이게 호기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호기심이 아닐 수 있는 그래서 패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건 좀 잘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에러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세 가지 에러에 대한 게 있었어요. 즉시 처리 에러고요. 하나는 우회 에러고 그다음에 차단 에러인데 하나씩 설명을 하면 즉시 처리 에러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빨리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에러 메시지가 좀 많아요. 오히려 인제 뭔가 화면을 크게 가리거나 이러지 않고 사람들의 액티비티를 방해하지 않게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물론 중간에 즉시 처리 에러 때문에 내가 뭔가 행동이 중단될 수는 있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짧은 설명이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에러 자체가 긍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뭐 전화번호를 갖다 10 자리가 아닌 잘못 쓴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10 자리로 써 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런 게 즉시 처리 에러고요. 이제 우회 에러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에 나오는 에러인데 보통 이 지시사항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세 가지 스텝으로 쓰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뭔가 기존의 지불 방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떴는데 새로운 지불 방법으로 너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지시사항을 얘기를 했고, 만약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라고, 구매가 이제 안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이 있고,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새로운 지불 방법을 추가니까 그 추가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이 3단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단 에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에러인데요. 지금 바로 뭐 해결할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접속 에러처럼 사용자가 당장 해결할 수 없고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에러라면,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항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지금 인터넷에 접속을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에러가 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타이틀로 일단 에러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도 이 어플을 통해서 버스 요금을 지불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직접 지불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와이파이를 잡아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스터전 클럽이랑 앱이랑 그다음에 탭이라는 세 가지 앱의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어떤 텍스트 패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패턴화 시켜서 설명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에 따라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지는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서비스와 유사한 필드의 서비스들이 잘 되고 있는 걸 사례로 뭔가 규칙들을 좀 찾아서 그걸 참고해서 그걸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